합니다. 허전의 고공가는 이 고공이라는 단어가 머슴이라는 뜻입니다. 자, 머슴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죠. 머슴들에게 누가 주인의 입장에서 머슴들을 경계, 자, 비판도 하고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공가는 화자가 주인이고요. 시적 화자가 주인의 입장에서 그 대상인 머슴에게 교훈적인 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임진왜란 직후, 조선시대 임진왜란 직후에 쓰여진 것이고요.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잘 배웠겠지만 임난으로 인해 조선의 경제와 사회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피폐해지게 되고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다양한 어떤 탐구가 있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허전이 조선의 역사가 외적에게 침탈을 당하고 이렇게 피폐해지는 원인을 벼슬아치 신학 관리들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자, 머슴 즉 신하들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작품의 내용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작품이 가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고, 4사조 혹은 3사조의 사음보의 연속체로 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고요. 자, 우선 작품을 이해하기에 앞서 해석할 때 사음보로 끊어서 해석을 읽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빨간 글자 좀 지워볼게요. 자, 본문을 이제 앞에 서사부터 해서 좀씩 읽어나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음보를 끊어 읽어볼게요. 집에 옥밥을 두고 들먹는 저 고공아. 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옥밥 두고 들먹는 저 고공아, 이렇게 사음보가 되겠네요. 집에 있는 옷과 밥을 두고, 자, 머슴들이 서로 이제 싸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머슴들이 서로 협동을 하면서 화목하게 서로 자기 일을 직분을 충실하게 해야지 집안이 잘 돌아가겠죠. 그런데 서로 내 옷, 네 옷, 내 밥, 네 밥 하면서 서로 싸웁니다. 이 들먹다라고 하는 건 들어먹다 혹은 마음이 못나고 올바르지 못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겠고요. 자, 이 단어를 우선 뜻을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저 머스마, 자, 혹격 조사를 사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말 건네매 어조라고 하죠. 고공의 함축적 의미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이제 머슴을 가리키겠지만 사전적 의미는 머슴이지만 비유적 의미는 자, 벼슬아치 신하 관리들을 의미하겠죠. 자, 그다음 우리 집 기별을 안 한다, 물어난다. 자, 우리 집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 집의 소식을, 자, 우리 집은 조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소식은 현재 상태를 안 한다. 이때 니은다라고 하는 건 의문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주의할 때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의문형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겠죠. 자, 우리 집 기별 조선의 역사, 최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느냐. 자, 그러면서 이제 화자가 그 다음 줄에서 새끼 삿 꼬면서 니라리라. 이거 좀 올라야 되겠네요. 새끼를 꼬면서 화자가 주인의 입장에서 고공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새끼가 아니라 새끼인데 새끼라고는 새끼줄을 가리킵니다. 자, 밤에 이제 할 일 없이 시간을 죽이는 게 아니라 뭔가 일을 하면서 이제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자, 비 오는 날 일 없을 때 셋 꼬면서 일하리라. 자, 비 오는 날 일이 없을 때 새끼를 꼬면서 일하리라. 자, 이르리라, 말하리라 이렇게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인이 이제 과거 역사를 갖고 옵니다.
이 고공들, 머슴들이 역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가지고 오네요. 자, 처음에 한어버이. 자, 한어버이는 이제 할아버지를 가리키는데 이 할아버지는 당연히 태조, 건국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겠죠. 사람 소리 하려 할지 살림살이를 시작할 때, 자,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이제 건국하려 할 때 굉장히 인심을 후하게 썼겠죠. 당연히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자, 인심, 어진 마음을 많이 써야 됐고, 자, 그런 결과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모일 사람들과 함께 이제 풀 뻗고, 자, 풀 뻗고 털을 닦아, 자, 풀을 베어내고 털을 닦아서 큰 집을 짓습니다. 자, 큰 집을 짓다고 하는 건 국가를 일으키니 이건 창업을 건국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서리와 보습과 쟁기와 소. 자, 서리는 이제 땅을 고를 때 썰애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이제 땅을 고를 때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쟁기가 달라요. 이렇게 날카로운 이제 쇠나 나무 같은 뾰족한 걸 깎아 묶어서 이렇게 묶은 다음에 자 이걸 소에다가 이렇게 등에 묶은 다음에 소가 묶어서 앞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썰애질인데요. 거기에 사용하는 이 도구를 썰애라고 합니다. 자, 보습은 쟁기의 날을 가리키고요. 쟁기, 소. 자, 이게 여러분들 밭을 갈 때 논을 갈아서 엎어야지 이제 딱딱한 흙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뿌리거나 작물을 심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제 털을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는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걸 하려면 이제 썰애와 보습과 쟁기, 소 같은 게 필요하죠. 그걸 다 이제 세팅을 해서 전답, 논과 밭을 기경, 자, 밭을 갈아엎는다,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려놓은 텃밭이 어디로 가리로다. 자, 올벼놓은 텃밭. 자, 여러분들 이제 경작을 할 때, 자, 텃밭은 바로 앞에 있는 밭이고요. 집 앞에 있는 올벼놓은 이제 올해 농사 짓는 논을 가리킵니다. 오려놓은 자, 논과 밭이 다 합치면 얼만큼 넓이냐면 여들의 가리. 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그 다음에 일에 여들에 자 8일 동안 갈 만한 여러분 8일 동안이나 가니까 하루에 한 얼마큼씩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하루치 분량이라고 치면 하루치 넓이가 되겠죠. 왜냐하면 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하루치 이만큼 우리가 밭을 갈 수 있다고 치면 논밭을 이 곱하기 8개 하면 8개 이제 가리가 나오는 거죠. 자, 8해 동안 갈 만한 넓이의 땅을 이제 경작을 합니다. 자, 이거는 조선 팔도를 가리키고요. 자, 건국 초기에 되게 열심히들 했죠. 뭐 비리가 있었겠지만 비리도 적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관리들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그야말로 이 국가 전체가 잘 돌아갔습니다. 자, 풍요롭게 잘 경영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손의 전계 계승해서 대대로 내려왔습니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선조까지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잘 내려왔습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잘 내려오니까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되게 열심히 자, 근면 검소했습니다. 자, 건국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고공들은 금검성실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마다 여름시요. 자, 여름 짓다. 여름에 짓는 게 뭡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뜻 주의하시고요. 감열다 뭔가 열다. 감이라는 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던 것을 자, 요사이 고공들, 요사이 머슴 신하들은 자, 헤아림, 자, 생각이 어찌 아주 없습니다. 자, 이것들은 진짜 막대 먹었어요. 그냥 생각이 없습니다. 밥사발이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지나. 자, 밥사발이 크냐 작으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옷도 네 옷이 좋으냐 내 옷이 나쁘냐. 자, 이런 식의 이제 밥과 옷을 두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나라에서 주는 녹봉과 벼슬자리가 누가 더 큰지, 무엇이 큰지, 이런 것들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세우는 듯. 자, 마음은 서로 다투고 호수, 우두머리, 자기의 상사를 시기합니다. 자기의 상사를 존중하고 그의 어떤 그 지시나 명령을 잘 이행해야 되는데, 괜히 시기해가지고 모함을 하게 되니까 국가가 정치적 혼란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것만 연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직이? 자, 이 부분 볼게요. 자, 무슨 일 감들어 힐깃할깃 하나 산다. 자, 무슨 일에 관심을 두고 힐깃할깃 서로 이제 짱을 보는 거죠. 어? 자, 하나 산다, 니은다는 의문형어미라고 했습니다. 자, 의문형어미에서 뭐뭐 하느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고요. 서로 시기 반목을 일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당파 싸움 혹은 당쟁이라고 했죠. 자, 그러므로 이 글의 화자 주인은 자, 머슴들이 이제 엉망이 된 이유가 서로 밥그릇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당쟁, 지나친 당쟁이 이제 문제가 된다. 자, 이렇게 지나친 당쟁을 원인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달라 2문단과 3문단은 자, 과거에 잘했던 머슴들 플러스 자, 3문단은 현재의 엉망이 된 머슴들의 상태를 대비하고 있다는 거 하나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너희 내일 안 잊고 시절조차 사나. 너희들이 이 일을 아니하고, 관리로서의 일을 아니하고, 자, 이렇게 멍 때리면서 싸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어때요? 외적이 자, 쳐들어왔죠. 시절이 사납다. 자, 임진왜란이 지금 일어났다는 뜻이죠. 자, 임난 직후의 어떤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가뜩의 내 세간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자, 세간이 풀어졌다. 살림이 줄어들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다시 말하면 국가의 경제, 국가의 창고, 즉 국고가 자, 파탄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텅 비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서민들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 피난을 가거나 죽임을 당했으니 자, 농사로 인한 농업 생산량이 그만큼 줄었을 것이고, 따라서 국가 재정 수입도 그만큼 엉망이 줄어들게 됐겠죠. 자, 살림이 줄어들게 되면 국가가 할 일이 없어. 국가 위신이 안 섭니다. 엊그제 화강도에 가산이 탕진하니. 자, 화강도는 이제 강도를 만난 건데 당연히 외적을 가리키겠죠. 자, 만났다. 이건 이제 임난으로 인한 국가 경제의 망가짐, 이걸 당연히 의미하겠고요. 자, 집 하나 불타붙고 먹을 것이 없다, 넘어갑니다. 이때 집이 의미하는 것은 자, 집이 불탔다, 경복궁 혹은 국가가 엉망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크나큰 세상을 어찌하여 니로 노려. 자,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자, 이 크나큰 국가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여기부터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요. 자, 이 글의 화자는 자, 고공들, 즉 신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대책은 어디 있겠습니까? 고공 신하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기들이 역할을 충실하게, 자, 역할과 직분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과 이가 고공들아 새 마음 먹어서라. 자, 김과 이가 머슴들아 새 마음을 먹어라.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각성해라. 자, 각성을 촉구하고 있네요. 자, 깨닫고 성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네 젊어난다? 너희가 지금 젊었느냐? 생각을 설마 아니야. 너희가 지금 젊다고 생각을 설마 아니하고 있니? 아무 생각 없는 거냐? 어리다고? 자, 한솥에 밥 먹으면 매양에 회해하랴. 자, 한솥에
밥을 먹으면서 같은 국가의 어떤 신하들로서 매번 회해 시기만 하고 있겠느냐? 어? 매번 싸움만 하고 있을래 이놈들아? 이런 뜻이 되겠죠. 한마음 한뜻으로 기름을 지었으라. 한마음 한뜻으로 농사를 짓자구나. 서로 상부상조 협력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싸우지 말고 상부상조 협력해라. 한 집이 가암 열면 옷밥을 분별하야. 자, 집이 넉넉, 즉 경제 형편이 넉넉하면 옷과 밥을 걱정하랴. 다투겠느냐, 분별하겠느냐. 응? 자, 그 어떻게 해요? 서로 이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 누구는 장기, 자, 쟁기. 이게 바둑 장기의 장기가 아니고요. 쟁기를 잡고 누구는 소를 몰고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겁니다.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상부상조 협력하자. 자,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네요. 자, 밭 갈고 논 삶아 벼 세워 던져두고 밭을 갈고 논을 삶아 벼를 세워 심어두고 자, 벼를 심습니다. 날 좋은 호미로 김. 자, 날 좋은 호미로 중간중간에 이제 풀 같은 게 자라면 경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 그거를 뽑아내야 되겠죠. 자, 풀 뽑는 걸 우리가 김을 맨다고 얘기하죠. 자, 풀을 뽑으려면 뿌리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호미로 그것을 밑을 땅을 파서 뿌리채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를 김매기라고 해요. 자, 조금만 게을리하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자, 산에 있는 밭도 거칠어지고요. 무논, 자, 물이 가득 차 있는 논은 물로 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자, 물론이라고 했고요. 기워간다, 풀이 우거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을 매지 않으면 금방 밭에는 풀이 자라고 무논에도 풀이 우거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리피 말목 나셔 볕 곁에 세우시라. 자, 여러분 논 경작하다 보면 이 논에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벼와 비슷한 모양의 이걸 이제 쌀이 혹은 이때 피는 이제 블러드의 피가 아니고요. 여러분 당연히 알겠지만 블러드의 피가 아니고 이렇게 벼 사이에 자라는 이런 약간 비슷하게 생긴 자풀을 가리킵니다. 아무튼 쌀이와 피가 말목 나서 말뚝처럼 벼 곁에 세울세라. 벼 곁에 서서 자랄까? 리을세라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 할까 두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러분들 배운 적 있죠? 주의하세요. 자, 벼 곁에 세울세라 세울까 두렵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요. 자, 칠석에 호미 메고 김을 다 맨 후에 자, 음력 7월 7석에 호미를 씻어 놓고 김을 다 맨 후에 그러니까 음력 7월 7일이니까 양력으로는 8월 말까지입니다. 8월 말까지는 이 김매기에 주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김매기에 주력. 그 다음부터 이제 추수를 준비하는데 추수하려면 자, 나락이나 쌀, 벼 같은 거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볏짚 같은 거 이걸 짜야 되겠죠. 이걸 이제 볏짚 가마니라고 불러요. 볏짚 가마니. 이 볏짚 가마니를 이제 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김매기를 8월 말까지 하고 이제 9월쯤 된 후에는 이제 새끼를 꼬아 놓고 섬을 누가 엮으랴? 자, 이때 섬이라고 하는 건 볏짚으로 엮은 가마니 요걸 가리킵니다. 누가 엮겠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새끼를 잘 꼬고 누가 가마니를 잘 짜는지 각자의 이제 제주의 특장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너희가 제주를 헤아려서 잘하자라. 자, 서로 참 맞으라 맡아보자꾸나. 역시 역할 분담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가을 거둔 후. 자, 가을을 거둔다, 추수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 주의하시고요. 추수를 한 후에 성조를 아니하랴, 집 짓는 일을 아니하랴. 여러분들 이제 집 짓는다는 게 이제 가을에 겨울 되기 전에 이제 지붕 같은 것도 얹고 집을 이제 보수해야 되겠죠. 지붕도 다시 얹고
그다음 뭐 집도 보수하고 이걸 성조라고 합니다. 자, 집을한 내 지을게. 집은 내가 지을 것이니 우물한 네가 묻어라. 자, 이 우미 뭐냐면 자, 우미 뭐냐 땅을 이제 여기부터 풀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제 겨울에 채소를 이제 경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겨울에도 야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야채를 겨울에 보관하는 방법은 이 땅 밑에 이 땅을 이렇게 파내고 여기에다가 야채를 넣는 거예요. 야채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지푸로 이제 덮어서 칩으로 덮어서 야채 창고를 땅을 파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우미라고 불렀어요. 땅을 파고 위에 지프로 만든 지붕을 덮어 겨울에 화초나 채소등을 넣어서 두는 곳입니다. 땅 밑에 야채 저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문 네가 묻어라. 자, 서로 역할을 나눠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너희 재주를 내가 너희의 주인의 입장에서 너희의 재주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추측하고 있다. 너는 이걸 잘하고 너는 이걸 잘해. 그러니까 각각 역할을 맡길게. 내가 너희에게 벼슬을 따로 주어서 각자의 능력에 맞게끔 역할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먹고 살 일을 분별 깊이 생각을 해야지. 자, 멍석에 별을 넣은들 조한해 구름끼여 변리를 언제 보랴. 자, 이제 여러분들 별을 수확한 다음에 이렇게 멍석 위에다가 별을 이제 이렇게 널어 놓습니다. 이렇게 널어 놓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햇빛에 이제 햇빛이 이게 마릅니다. 자, 햇빛에 이 벼들이 말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별을 건조시키는 거죠. 자, 건조시킬 때 멍석에다가 별을 널어서 말린들 좋은 햇빛에 구름이 끼면 햇볕을 언제 복했느냐.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지금 추수를 해가지고 별을 건조해야지 이거를 이제 썩히지 않고 겨우내 다음에 이듬해 봄, 여름까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건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이제 끼면 문제가 되는데 현재 당시 조선 선조 때 그 임난 직후의 상황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고 국토가 피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구름이 낀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구름 꼈다고 하는 건 좋지 않은 나라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방아를 못 찍어든 거추나 거추노려. 자, 잘 이제 벼가 건조가 되지 않으면 이 쌀알이 이 껍질 속에서 건조가 잘 안 되면 방아를 찧었을 때 부서지겠죠. 자, 이렇게 벼껍질 안에 이렇게 뭡니까? 이 벼 알맹이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건조가 안 되면 벼 알맹이를 쌀이라고 부르죠. 쌀. 이 쌀이 건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방아를 찢게 줬을 때 망가집니다. 부서지게 되겠죠. 자, 방아를 못 찢습니다. 햇빛을 건조가 잘 안 되면 그러면 거칠고나 거치고도 거친 오려 오래 수확한 벼가 자, 옷 같은 백미가 될 줄. 자, 별을 찌면 흰쌀이 되는데 흰쌀이 될 줄을 누가 알아보겠느냐? 못합니다. 보겠느냐? 자, 자, 화자는 지금 뭘 강조합니까? 각자 맡은 역할, 아는 것을 자기 능력과 역할에 맞게끔 역할을 잘 분담해서 그거를 실천을 해야 한다. 자, 이렇게 노력하지 않고 제 밥그릇 싸움만 하는 어떤 탁상공론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고공들에 대한 비판과 각성을 촉구하고 있네요. 자, 너희네 데리고 새 살이 하자니 너희를 데리고 내가 새 살림. 다시 말하면 임난 직후에 국가의 재건을 해야 되는데 나라의 재건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엊그제 왔던 도적이 아닌 멀리 갔다 하되 얘들이 이제 또 한 번 쳐들어오려고 지금 시시탐탐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다시 외적의 재침입에 어떤 기운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적의 재침입을 우려하고 있으면서, 자,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간대. 너희는 귀와 눈이 없어 저런 줄 모르는데, 너희가 지금 국가가 처한 어떤 현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화살을 전혀 얹고 옷밥만 다퉈난다. 자, 화살은 준비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외적의 재침입을 대비해서 전쟁의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하지 않고, 자, 옷과 밥만 다투고 있느냐, 다투난다, 다투고 있느냐, 의문형으로 역시 해석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화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현법입니까? 전쟁 준비라는 것을 대신 가리키죠. 자, 전쟁 준비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살이기 때문에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 표현할 때 우리가 대유법이라고 하죠. 너희네 다리고 팀난가 줄이는가, 너희를 데리고 있으면서 내가 춥는가, 추운가, 혹은 굶주리는가.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한테 주인의 입장에서 너희 머슴들을 먹을 걸 안 준 것도 아니고, 날씨가 추워질 때 옷을 안 준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입을 것을 충분히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옷과 밥을 주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었다, 제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들에게 너에게 줄 건 충분히 줬어. 그럼 너희 일을 하면 되는데 왜 또 거기다가 또 서로 밥그릇, 그 다음에 옷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줄 볼게요. 죽조반과 아침 저녁을 다 해다 먹였어. 자, 죽조반은 이제 밥 먹기 전에 먹는 이제 수프 같은 거죠. 미음, 죽 같은 건 죽과 아침 저녁 밥을 다 해다 먹였잖아, 엄마. 이놈들아. 이런 얘기죠. 자, 먹을 것을 충분히 주었는데 은혜를 생각 아니않고 제 일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니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자, 배은망덕한 놈들아, 이렇게 욕하고 있네요. 햄해는 새들이, 자, 사려가 깊은 새 고공, 나라 일을 걱정하는 충성된 새로운 신하. 어? 정말 이들이 필요한 거죠. 어느 때 얻어이셔, 어느 때 얻어서 집일을 마치고 시름을 늦으려뇨. 자, 집안일을 맡기고 걱정을 잊겠느냐. 자, 너희가 좀 잘해라. 내가 좀 주인의 입장에서 걱정 좀 안 하게 놈들아. 자, 국난 극복을 하도록 이렇게 소망하고 있죠. 너희 일을 애달아 하면서, 애달파, 즉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탄살이, 새끼 한 살이, 이제 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똘똘똘 말린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뭐 길이로 치면 몇 미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새끼를 꼬아서 이만큼의 양이 한 사리를 다 꼬았다. 내가 이 고공가를 처음 시작할 때 비 오는 날 일었을 때 앉아서 새끼를 꼬기 시작했는데, 그 앞에 이제 머슴들을 같이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새끼 한 사발 꼬는 동안 이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야. 자, 화자는 누굽니까? 고공들의 주인을 가리키네요. 주인. 자, 이 주인은 누굴 상징합니까? 임금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줄 보니까 글자 수가 이렇게 끝나고 있네요. 너희 일 세 글자, 애달파하면서 여섯 글자, 애달하면서 여섯 글자, 그러니까 3, 6, 4, 4. 자, 시조의 종장 글자 수가 유사하죠. 3호, 4.3의 글자 수와 비슷하게 끝나고 있습니다. 정격 가사 형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네요. 자, 관동별곡도 자, 마지막에
3543으로 끝나죠. 여러분들 기억합니까? 어, 명월이 천산만락에 안이 비친 대없다라고 끝납니다. 자, 사려 깊은 고공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결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해제해 볼까요? 자, 이 작품 농가의 어른. 자, 주인으로 바꿀게요. 주인으로. 자, 농가의 주인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꾸짖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자, 비유법으로 쓰였고요. 우의적 형식을 이제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인은 누굴 상징합니까? 임금을 상징하고, 모습들은 신하를 상징하겠죠. 나란 일을 게을리하는 신하들의 무능함을 비판한 가사입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 신하들의 덕목을 간접적으로, 즉 우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판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유교의 이상을 다시 세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정리 볼게요. 자, 조선시대 후기의 가사가 되겠고, 그 다음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슴들의 반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돕고 우환을 대비하고 성실하게 일할 것을 정부하고 있네요. 자, 교훈적이다, 우의적이다. 자, 그 다음에 형식, 새끼를 꼬면서 시작하고 새끼를 마칠 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3, 4조 사음보 율격, 그 다음에 연속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죠. 자, 빗대었다, 혼란을 반영했다, 우의적 기법이다. 넘깁니다. 자, 유사한 상황을 열거하고 있다. 뭐뭐하고 유비분야의 태도 강조, 푸념의 어조, 그 다음에 청유형과 명령형을 사용하고 있다. 또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다. 자,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의 내용을 제시하는 순서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밑에 구성은 다 선생님이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해서 테스트를 보면 되겠고요. 자, 이 표도 여러분들 다 한번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에 발표하겠습니다. 고공답 주인가와 비교하며 읽기. 자, 이 허전의 고공가가 쓰여지고 나서 자, 이 고공가에 답하는 형식의 가사가 또 하나 창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 작품은 바로 고공답 주인가라고 하는 자, 고공에게 주인이 아는 고공가에 대해서 답한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고공가에 화답하는 형식의 가사인데요. 자, 이 작품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공답 주인가의 화자는 주인이 아닙니다. 화자가 주인이 아니라 어른종, 즉 어른종이니까 종들의 우두머리, 종들의 보스는 바로 신하들로 치면 누가 되겠습니까? 영의정이 되겠네요. 자, 영의정의 입장에서 다른 신하들을 나무라고, 또 한편으로 신하만 나무라면 안 되겠죠. 임금도, 만화님 임금도 뭔가 교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공답 주인가의 시적 대상은 약간 다르네요. 대상 1번은 머슴이 되겠고, 대상 2번이 그 다음에 주인, 다시 말하면 임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둘이에요. 주임, 만화님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 차이점에서 여기에 저수를 해놨습니다. 자, 주인도 뭔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들을 휘어잡지 못했다.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해결책으로 주인이 상벌을 분명히 해서 종들을 휘어잡고,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어른 종을 믿어라. 신하에게 맡겨야지 왕이 다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른 종은 고위 관료를 가리키고 종은 일반 관료, 주인의 임금을 비유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마쳐야 되겠네요. 최대한 빨리 하면 설명을 해봤습니다. 잘 정리해서 그리고 기출문제를 좀 풀어 봄을 통해서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안녕.